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과거와는 상당히 넓어진 것 아마 모두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히시면서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전문 여성 리더들 많습니다. 특히 정계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시고자 하시는 분들요. 오늘은 그분들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박영선 변호사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는 박영선 변호사님은 네. 한 2, 3년 전부터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섬기실 때 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본인 소개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저는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고요.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님. 네, 네네. 사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커미셔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인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의 한인회 부회장이면서 차세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영역, 다양한 영역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이 그 가주의 커미셔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야의 커미셔너로 섬기고 계시나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요, 그 회계사들을 네. 이제 관리 감독하는 커미셔너예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라이센스를 가진 회계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렇게나 많군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커미셔너에서는 그 주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한 14 밀리언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그 돈을 그 가주 회계사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함께 전문직에 관한 어떤 그 법적인 것들을 로비도 하고, 그러니까 법령을 그 패스시키는 일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라이센스에 관련돼서 징계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CPA들께서는 한 번쯤 긴장하고 만나셔야 될 분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요. 네. 네. 14 밀리언이나 되는 버젯이면 상당히 큰 버젯인데요. 네. 예. 저희가 그 사실은 캘리포니아 그 스테이트에는 여러 그 커미셔너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커미셔너를 워킹 커미셔너라고 불러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일하는 커미셔너예요. 그리고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15명 정도의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그 외에 이제 정치 쪽으로 라비스트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실제적으로 출근하셔서 또 맡겨진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파트타임 잡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크라멘토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보드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변호사 협회에서는 네.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 변호사 협회 회장을 제가 그 2015년, 16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했던 게 무료 법률 상담. 아, 예. 예, 그리고 또 한인 그 변호사들의 어떤 그 지위 향상, 특히 이제 마이너리티로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아직 특히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카운티이고 아직도 그 카운티에 한인 판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전체 판사 수가 네. 거의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400명 판사 중에 한인 판사가 한 11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저희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판사님들을 만들고 그리고 소수의 그 변호사들이 각각 일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어딘든지 있는데 이런 거를 단합해서 함께 뚫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한인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 명이 물론 여러 수가 있겠지만 변호사 협회에 지금 저희 멤버로 잡혀 있는 변호사 수가 한 100명 정도 조금 넘게 돼요. 그렇군요. 네. 우리 아들도 거기 가입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가입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 네. 네. 자, 이렇게 로펌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지금 저는 유산 상속 전문 러펌을 하고 있는데요. 파크 앤 애쇼라고 해서 저희 이제 파트너 같이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서포트 스태프들이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 오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버리 힐즈에 조그만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부에나 파크에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또 시의원으로도 도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배경도 있고. 좀 나눠주세요. 제가 그 변호사 지금 활동을 17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러스쿨에 그냥 그 변호사 자격증만 따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왔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남편이 저보다 지금 그 2년 정도 이제 선배인 남편을 러스쿨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여기에 남게 돼서 이렇게 그 유산상속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이민자로서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 하고는 약간 좀 틀리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와이트 칼러 그런 모든 프로페셔널 잡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마음이 제가 지금 현재도 한인 고객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non 코리안도 있고 그리고 또 non 코리안인 그런 파트너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꼭 변호사 협회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들을 통해서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거를 거의 한 17년 정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적으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느꼈고요. 네, 이제 제가 4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도 한 17년 쌓였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가 정말 필요한 니드가 뭔지도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리고 또 저의 젊은 패기 이제 이런 거 합쳐서 한번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짜 한번 더 봉사를 해보겠다 예. 이런 마음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비원협학에서 시의원이 되신다면 맡고 하셔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 정부라고 하는 곳은 특히 그 부에나팍은 2011년에 이것이 지역구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이 5구로 나눠져 있는데 시의원으로서는 5명의 시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시에 관련되는 모든 민생에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그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제가 특히 주 커미셔너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건 뭐냐면은요. 저희는 이민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저희들의 정서가 보면 이게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이기도 한데 저희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디 시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구걸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나 시나 카운티에는 우리가 낸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세금 자원이 한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제가 맡고 있는 유권자들, 저를 투표해 주신 그런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하게 돌아오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주는 게 바로 시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예를 들면 부에나팍 1지구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한인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부에나팍 전체의 그 비즈니스 숫자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인 비즈니스가 1,900개 정도 돼요. 우와, 예, 네.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리고 1지구가 커버가 되는 곳이 비치하고 멜번 이 예. 코너가 있는 그 한남 체인, 그다음에 H마트 그리고 시온 시온마켓 마켓. 그 외에 등등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렇죠. 장소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모아진 돈들을 세일스 텍스로 이미 많이 그 한인분들이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 돈들이 정말로 일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네. 예, 그런 거를 모니터 해주고 아하. 그리고 저희 그 지구에 계신 분들이 그 살고 계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질이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이 시의원의 일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도전장을 내셨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느 분이 시의원으로 계시고 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이제 운동을 해 나가실지도 궁금해서요. 네, 지금 현재로는 부에나팍의 시의원은 5명이고요. 그리고 그 5명의 시의원이 모두 다 한인 시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아하, 네. 네, 그리고 한인 그 남자 시의원이 3분 되시고 여자 시의원이 2분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에 그 제가 상대해서 이겨야 하는 그 시의원분이 내년에는 시장이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부에나팍은 어떤 일부의 시들은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이분의 그 사이클이 내년에 시장을 하시는 네네. 그런 예. 이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네. 예, 쉽지 않은 길일 텐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박영선 변호사님의 또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만나게 되셨는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저희 고등학교 때. 네,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녔고, 근데 실제로 성령 체험한 거는 1999년 4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 내용 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으며 네.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러스쿨을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제 NY를 나왔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제가 다녔던 곳이 이제 그 순복음 교회였어요. 아하. 상암 순복음 네네. 교회 예. 오관진 목사님, 네. 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학교를 이제 3년을 잘 마치고 변호사가 이제 되는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꼭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참 그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그 기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 가지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그 말씀도 듣고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세상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많지요. 그리고 네. 이게 전부 다 그 소위 이야기하는 뭐 육신의 정욕, 네. 인생의 안목,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호사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은 변호사.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리고 변호사가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네, 우여곡절 네, 끝에. 우여곡절 네. 끝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죠. 봉사를 하고 2006년에는 지금 모시고 있는 교회가 카튼우드 크리스천 센터라는 곳이에요. 네, 카튼우드, 네. 예. 여기가 원래 로스알라미로스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프레스로 옮겼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저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컬링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인으로서 제가 있는 곳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특히 그 크리스천 그 비즈니스 리더로서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제가 특수직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변호사 중에서도 유산상속 변호사.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재산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유산상속 변호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 어떤 걱정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지 뭐 세금 세이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산상속 절차 밟지 않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는 거는 제가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크리스찬 유산상속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 그래서 사실은 카튼우드 크리스천 센터를 통해서는 저는 그 2006년에 목회자 과정을 2년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때 목회자 과정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하고 몇몇 그 친구들은 뭐 그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변호사로서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저희 우여곡절이라는 단어에 저는 딱 꽂혀갖고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증 얘기를 듣다 보면 남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짤막하게 요약해 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것들이 읽혀지거나 아니면 읽어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쭙고 싶은데 변호사 공부하시는 동안, 그리고 지금 17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해 오시면서 이땐 정말 어려웠는데 이땐 진짜 뭐 다 내려놓고 싶든가 아니면 세상 말로 집어치우고 싶든가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때는 언제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넘기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제게 가장 어려웠던 때는 그 IMF 때였던 것 같아요. 네, 91년도. 제가, 97년도. 아, 97년도. 제가 그때 러스쿨 2학년 때 IMF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축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여기 오니까 갑자기 처음에 한국에서 일로 왔을 때, 미국으로 왔을 때 그 환율이 800원에서 근데 그때 막 2,2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때 이제 그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상암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이제 하나둘씩 그 학비가, 한국에서 오는 학비가 그러니까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오거나 반토막이 나서 오거나 그렇죠. 3배로 막 줄어져서 내려오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웨이트리스, 그리고 또 그거는 그냥 약가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노래방 도우미,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돌아가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foreign student, 저는 international student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유학생으로 이렇게 와서 잡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immigration status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웨이트리스 잡 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제가 그렇게 현실에 딱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기회를 드리면서 친구들 뭐 그때 막 기억나면은요 친구들이 와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그 웨이트리스 주방 아주머니가 내 팁 안 가져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 레스토랑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유학생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시안 계통의 변호사들과 러스튜던들이 같이 만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라고 이메일을 받았어요. 네네. 갔어요. 갔는데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Are you Korean? 이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계의 변호사님이셨던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서 서머잡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서머잡을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 러펌에는 서머잡이 없는데 자기 친구네 러펌에 잡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대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레주메를 보냈는데 그분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BART라고 그 매스 트랜짓 여기 이제 버스들 있죠. 그런 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회사의 인하우스 카운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잡을 어떻게 해서 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비자라고 리지드밋하게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예, 몰래 일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 여름이 다 끝났는데 이 변호사님께서 그분도 또 한국 변호사님이셨어요. 예. 그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지금 IMF라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교에 다가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와. 그래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거길 다니게 됐어요. 네, 돈을 장학금 받는 형식으로. 네. 왜냐면 이제 러스쿨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프랙티컬 트레이닝 클래스라고 그래서 변호사로서 실제 일을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크레딧을 주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가 돈을 이렇게 대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년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그 법이라는 분야가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마다 오셨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박영선 변호사한테 오면 대답이 클리어해서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답을 되도록이면 옵션을 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클리어하지 않은 그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을 수 있는 이 변호사 이 업계에서 저희들이 그 일함에 있어서 물론 상황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처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하얀 거짓말도 조금 할 수도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그렇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세상에서 뒤질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법을 하는 사람이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제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타파를 하고 나서 변호사협회 제가 회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네트워킹 그러니까 나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단지 이제 내가 한 코리안 아메리칸 러 스튜던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이력서가 있으면 한번 보내봐라. 그리고 나는 없으니까 내 친구한테 물어보겠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분은 그냥 한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저 같은 유학생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죠. 그랬군요. 네. 어떤 선택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함으로 인한 새로운 길들의 열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 살면서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잠깐 나 한번 눈 질끈 감거나 아니면 아무도 못 봤으니까 나 혼자 슬쩍 이렇게 해보겠다는 일들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우리 박영선 변호사님은 그 앞에 그저 하던 대로의 순종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기뻐하실 만한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시네요. 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네. 또 가장 보람되었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변호사로서 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네. 이렇게 달려오면서 어떤 일들 속에 이 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변호사라는 길, 소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네. 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과 함께 유산상속을 하는 경우가 한 6개에서 한 7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에게도 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네, 쇼핑 다니는 거 좋아하고 예. 하다가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과 가족들 그분들을 도와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믿지 않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리고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족도 사실 필요가 없고 나와 절대자와의 그렇죠. 관계를 오로지 혼자 네, 볼 수 있는 그 관계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옆에서 제가 봐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귀한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호사로서 전문인으로서 전문인 사역자로서 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부는 벌써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자로서 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선택의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다시 제가 이렇게 여쭙는다면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물론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어떠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특히 젊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호사의 이해가 돈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보다 고객의 이해가 절대로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 네. 특히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이 특히 이제 그 여성 변호사가 좋은 점은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남편이 있고 또 남편이 또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입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네. 많은 부분을 제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것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려요. 예. 그리고 남편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그것이 제 마음이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렇죠. 최선의 일들. 네. 네, 제가 가만히 의회에서 하는 시정 일과 그리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17년 동안 했던 그 변호사와의 경험을 비교를 해보면 변호사는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시의원 그리고 정치인들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큰 상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지금 네. 이제 시의원으로서 시의원 후보로서 그리고 또 여전히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어떤 소망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현재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숏텀 어떤 일들이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좀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선거운동도 중요한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 시의원 후보로 나온다고 신문에 이제 나오니까
제 고객들이 저를 더 가까이 보세요. 아하. 변호사 일을 얼마나 소홀하게 하는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전화가 금방 리턴이 안 가시면 벌써 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나의 본업은 변호사. 아하. 네, 그리고 특히 시의원을 제가 특별하게 고집했던 이유는 뭐 주변에서는 연방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시의원을 고집했던 이유는 파트타임으로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네. 시정 일을 하면서도 제 고객들을 돌봐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한인들의 그 피부에 닿는 매일같이의 삶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렇죠. 가족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법조인이고 또 저는 법조인의 아내예요. 네. 네, 저희 남편은 저보다 2년 선배, 대학교 이제 러스쿨 선배였고요. 그리고 2세로 저희 시부모님은 1955년에 미국에 오셨어요. 우와,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초기 전쟁 끝나자마자 초기 이제 이민하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좋으세요. 좋으신 시부모님들 만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딸이 하나 있어요. 10살 네. 됐어요. 좀 늦었습니다. 딸이 10살이면. 네, 결혼은 17년 했는데 딸을 아주 미라클 베이비를 낳았어요. 아하, 네. 이제 아이를 낳은 것도 사실은 그때 한동안 제가 노방전도를 다녔었어요. 그랬군요. 네, 이제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롱비치하고 그다음에 헌팅턴 비치에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는데 저희 이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기도응답으로 결혼한 지 한 7년 만에 애기를 낳았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시의원에 도전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고 또 이제 변호사로 섬겨가실 것인가 여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냥 아내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시정활동 혹은 왜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득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저에게 이런 결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17년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후배 양성하는 거에 전념하고 그리고 뭐 또 한 20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골프 치고 그리고 좋은데 다니고 그다음에 가끔씩 선교 가고 이제 이런 삶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친구분하고 저하고 그분이 간증을 하러 다니고 저는 이제 행정 능력이 굉장히 그분에 비하면 좀 뛰어난 편이에요. 같은 변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퍼워크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분은 앞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고 저는 사실 이런 간증하는 것도 약간 떨리고 체질에 잘 안 맞는 편이에요. 근데 같이 저희가 사역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워낙 친하셨을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냥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뭐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갈 텐데 이만큼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어디 가서 바람 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그냥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데 이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남겨놓은 거를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길이구나. 그러니까 물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마지막 세대잖아요. 네, 근데 이 마지막 맞습니다. 세대에 정책과 정치 그리고 그 팔러시들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거를 읽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네,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안정된 삶 이런 건 좀 벗어나질 모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겁도 났어요. 뭐 얼굴도 조금 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걸 꼭 내가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퍼블릭 앞에 그렇죠. 드러나고 공인이 되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딱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바로 힘이 그게 바로 정치다. 네, 맞습니다. 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으쌰으쌰해서 바라바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정치의 힘보다 더 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힘이 너와 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저희가 앞으로 얼마 남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 질문요. 네. 왜냐하면 참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본 박영선 변호사님은 지금까지의 그 모습만으로도 앞으로 10년, 20년 큰 사역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의원으로 나오신다고 하셔서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것이 변호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걸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정책을 만드는 자들, 정책을 만드는 그분들의 일들 속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면 몇몇이 만든 정책 속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 좋은 데로 간다 하면서 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선거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보다 제가 시의원이 꼭 되기를 바라시는 저를 도와주시는 선거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선거활동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거는 언제 치러집니까? 내년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넘어 남았네요. 네, 한 15개월.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또 우리 함께 또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여러 곳곳에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정치인들이 요즘에 하나 둘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잘 하시는 분들로 늘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싶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고 그러나 넓어진 것이 우리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한 넓어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이 혹시 좁은 길로 가는 것일지라도 혹시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일지라도 혹시 안타까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또 박영선 변호사님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본 방송은요, CHTV1810.com 본사의 웹페이지에서 또 유튜브에서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링크를 저희가 또 걸어드리기로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다시 보시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